안녕하세요, 한석훈입니다. 오늘도 저의 신간인 융심력이 밝혀주는 추억 속 만화의 비밀, 아톰의 꿈, 마징가의 혼, 원더우먼 아니마의 내용을 소개하며 성인의 의식세계의 깊은 곳을 들춰보는 내밀한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13번째인 이번 회차에서는 본서의 24장의 성진국 만화와 25장의 순정 만화를 통합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성진국 만화 샘플을 보겠습니다. 달려라 번개호, 일본어 원제는 마하 고고고, 독수리 오형제의 일원인 백조이죠. 일본의 원제는 과학 닌자 대 가차맨. 굳이 성진국 운운할 것도 없고 무난한 이미지들이죠. 근데 이런 장면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마징가 시리즈에서는 에리를 비롯한 여주인공들을 이런 식으로 묘사합니다. 특히 나가이고의 만화책 원전에는 한국에는 그대로 내놓을 수 없을 정도의 19금 수위의 장면이 흔하죠. 잠시 후에 이에 대해서 꼰대 잔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섹시 만화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이른바 순정 만화의 대표작입니다. 베르사유의 장미와 캔디입니다. 세간에서는 이런 만화의 장르를 순정 만화라고 부르지만 제가 어릴 때 사내 녀석들은 이 장르를 여자 만화라고 불렀습니다. 사내 아이들 사이에서 여자 만화를 보는 것은 또래 집단에서는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동이기도 했지만요. 어쨌든 저는 이 두 명작을 비롯해서 여러 편의 순정 만화를 탐독했고,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사내 녀석들이 캔디 만화책을 탐독했었죠. 그런데요, 성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콘텐츠들은 이렇게 덮어버리면 될까요? 제가 대학에서 실로 수천 명의 여학생들을 가르쳐온 선생으로서 성인지 감수성이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 다니던 시절은 이른바 PC, 그러니까 Political Correctness요. 정치적 올바름의 문화가 번성했던 때였고, 지금은 좀 왜곡됐습니다만, 특히 제가 전공한 교육학 분야에서 성인지 감수성 결여는 학위 획득을 어렵게 하는 결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었습니다. 늙은 꼰대 선생의 진솔한 말씀 하나 드리고 갑니다. 미국에서 저의 석사 논문 심사위원 한 분과 박사 논문 심사위원 한 분이 페미니스트 여교수님이셨고요. 저는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나아가 저 자신이 고전적 페미니즘의 지지자이며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영국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의 이런 논리를 일찍이 20대에 가슴에 새겼습니다. 첫째, 여성과 남성의 능력의 차이는 없다. 신체적 힘 빼곤요. 둘째, 따라서 여성을 차별하는 것은 부도덕하다. 셋째, 여성과 남성이 서로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이다. 어디 하나 거스를 데 없는 명쾌한 논리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현실에서는 온전히 구현되지 못한 이상이지만요. 저는 인격적인 흠결투성이의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지만 제가 밀 선생님의 판단에 동조해서 여성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따라서 제가 제 책에서도 그러듯이 일본 만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진국 운운하고 여성의 성적인 면모를 다루는 콘텐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본 만화의 이런 면모를 그대로 보여드리며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성숙한 사유와 성찰에 도움을 준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제 책에서는 훨씬 적나라한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펼쳐놓고 있고요. 우리는 도덕성에 속박될 때 치명적으로 부도덕해질 수 있는 반면에 자연스러움을 따를 때 진정한 도덕성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중년 이후에 20년 넘게 심층심리학 공부하고 개인적 수행을 하며 깨닫게 된 원리입니다. 그리고요, 왼쪽에 아름다운 여주인공들을 음탕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남성들을 혐오하는 여성들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그건 생명의 자연스러운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자기 부정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인격의 완성은 여성 내면의 남성성을 수용함으로써 진행되고요. 남성의 인격의 완성은 남성 내면의 여성성을 수용함으로써 진행되니까요. 우리 사회의 이른바 여혐, 남혐은 퇴행적 신경증과 비슷합니다. 내가 어떤 한 여성을 싫어할 수 있고요. 내 딸이 어떤 한 남성을 싫어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모든 여성을 싫어하고 내 딸이 모든 남성을 싫어하면 이건 판단이 아니라 증세에 해당하며 치료가 필요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종이 아니라 같은 종인 인류이므로 서로를 배척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 됩니다. 실은 여혐이나 남혐이나 다 스스로 의식하고 이성적으로 그렇게 혐오하는 부분보다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그런 감정에 빠져버리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 무의식적 충동의 근원을 인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만, 이런 이야기는 제 채널의 심층 심리학 이야기에서 다루기로 하죠. 그럼 성진국 만화 이야기를 더 노골적으로 펼쳐보겠습니다. 1977년 8년에 TBC에서 방영한 나라라 태극호와 이겨라 승리호입니다. 일본의 원제는 각각 타임복한과 야타면이죠. 일본에서는 최근까지 리메이크물이 만들어지고 큰 인기를 끈 작품이지만 한국에서는 한때 반짝했었는데요. 나름 꽤 유쾌하고 재미있었지만 특히 악당 3인조의 두목인 마녀의 섹시함이 시청자 아동들에게 큰 화제거리였습니다. 한국 방영분에서는 검열을 당했지만 일본의 원판에서는 마녀의 나체도 종종 등장합니다. 나아가 성숙한 육체파 마녀와 대조되는 청순 가련형의 여주인공을 배치해서 남성 시청자들의 취향을 복합적으로 배려한 성진국 작품답다는 비아냥 섞인 평가도 받았었습니다. 은하철도 999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대학생 다 됐을 때 방영했고, 사실 당시에 저는 술 먹느라 바빠서 별로 보지는 않았지만 제 후배 세대에서는 여주인공 메텔이 시도 때도 없이 홀라당 벗고 샤워하는 장면이 나와서 곤혹스러웠다는, 아니 행복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과거에 한 교육 전문가는 아동에 대한 방송 매체의 영향을 논하는 TV 자담회에서 자신이 어릴 때 메텔의 샤워 장면을 보고 잠을 못 이루었다는 진솔한 토로를 했다가 인터넷상에서 악의적인 대중의 비아냥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아냥은 악의적이고 몰지각하며 솔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춘기 소년이 텔레비전에서 여성의 벗은 몸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 왜 비난받을 일일까요? 그런 걸 보여준 어른이 비난을 받으면 모를까. 물론 저도 그 시절에 그런 매체를 접하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마징가의 원작자 나가의 고의 큐티 한이로 일본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나 성적인 묘사의 수위가 너무 높아서 한국에서는 정식으로 소개가 되지도 못했었죠. 그러나 저를 포함한 적지 않은 소년들은 만화가게 등등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들어온 복제품 같은 걸 접해봤고, 그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인공인 초능력자 사이보그 한이가 전투 시에 변신할 때 이렇게 홀라당 벗은 나체가 돼버립니다. 그 밖에 다양한 19금 내용이 궁금하시면 제 책을 봐주시고요. 제 책에서는 저희 사춘기와 청소년기의 성적인 성숙 과정에 대해서 가감없이 까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욕이 무슨 죄인가? 그게 죄라면 조물주가 원형이 되게, 과연 그 성욕을 어리석게 억압해서 괜한 사달을 내지 말고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풀면서 더욱 영양가 있는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를 도와줄 방도는 없는 걸까? 나는 나가이고가 나름 이런 고민을 하면서 창작 활동에 임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 아무리 고민을 하면서 했더라도 그런 일본이 싫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일본이 싫더라도 일본 문화를 통으로 싸잡아서 무조건 성진국적이라고 비난만 할 게 아니라 바로 그 성진국적인 콘텐츠를 무한 소비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더 우리에게 득이 되는 태도 아닐까요? 한국인과 전 세계인이 사랑했고 저 또한 사랑했던 드래곤볼에서는 주인공 무천도사는 관음증 환자였고 오룡이라는 돼지머리 캐릭터는 여자의 팬티를 달라는 소원을 용한테 빕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변태 같다면서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재미있다고 느꼈다는 것이죠. 아까 소개했던 야타맨, 즉 이겨라 승리호의 DVD 표지입니다. 한국이 군부 독재의 서슬퍼런 검열 제도 하에서 대중문화가 위축돼 있었던 1970년대마저도 이런 일본의 문화 콘텐츠는 알게 모르게 애청자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전파됐습니다. 마침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그렇지 않아도 성적 호기심이 왕성하게 자라나고 있던 저희 또래들은 이런 일본 만화 콘텐츠를 쑥쑥 빨아들이면서 자라났죠. 공부만 열심히 한 모범생들 말고 저 같은 평범한 친구들 말이죠.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에 우리 중에서 가장 키가 크고 즉 발육이 빨라서 조숙했고 카리스마도 있던 한 녀석이 매우 짓궂은 눈빛으로 친구들한테 나직이 이런 말을 했더랬습니다. 제 책은 이런 날것의 기억을 들춰보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회고와 성찰을 통해서 나 자신과 인간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됐다고 믿습니다.
더 많이 이해할 때 더 잘 상대해 줄 수 있죠. 나 자신이나 또는 타인들이나. 성진국의 섹시 만화에만 열을 대다가 소외시켜버린 순정 만화 이야기를 다시 꺼내봅니다. 지명관계상 아쉽지만 베르사유의 장미는 건너뛰고요. 캔디는 나기타 케이코 원작이고 이가라시 유미코가 작화로 만든 것으로 1975년에 발표된 일본 순정 만화의 고전으로 책도 엄청나게 팔렸지만 MBC에서 70년대와 80년대 들장미 소녀 캔디로 방영해서 또 인기를 끌었습니다. 워낙 유명작이고 남자인 저보다는 여성 팬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 속에서 진중하고도 깊이 있는 비평의 대상이 되어온 작품이라 역시 제가 개인적으로 사춘기에 보고 느끼고 내면화한 면모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0대 때 캔디를 정독하며 일종의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그 지식이란 간단히 말해서 여성을 수동적 존재로 대상화하는 매우 남성 중심적인 전통사회의 태도를 고스란히 집약해 놓은 것으로 진정한 남자는 기본적으로는 신사답게 점잖아야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박력 있게 여성을 확 휘어잡아서 획 낚아채야 한다는 행동 지침을 그 요체로 합니다. 바로 남주인공 안소니와 테리우스가 캔디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런 공격적이고 남성적인 태도가 실제로 여심을 흔든다는 관찰과 연구는 심리학계 등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볼 때에도 남자의 남성적인 외양과 태도가 배란기 여성에게 크게 어필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캔디에는 거친 남성성 이외에도 부드럽고 감싸주는 남성적 매력도 고루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치기 어린 그러나 동시에 여성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소녀 감성의 이상적 남성성이라고 할 수 있을 안소니와 테리우스 이외에도 스테아와 알버트 등은 강혼을 두루 겸비한 완숙한 남성상을 보여줬다고 하겠는데요. 이들이야말로 성숙하고 이상적인 배우작감의 면모를 두루 갖추고 있는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사위들을 봤으면 좋겠네요. 물론 이들은 명문가 출신의 재력가들이니 남편감으로서는 시비를 걸기 어렵고요. 요약하자면 실은 우리네 세상에서 남자가 소년에서 청년으로 자라나며 여성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는데요. 제 경우에는 다른 많은 소년들과 마찬가지로 대중매체 특히 만화를 통해서 그런 교육을 보충했고 그 한켠에 캔디가 제공해준 양성관계에 관한 교습이 자리잡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까 이계라 승리호에서는 가녀리고 청순한 소녀와 글래머의 요부형 마녀라는 대조적인 여성 캐릭터가 등장하고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저의 햇병아리 시절 여성관에도 이런 양면적 여성상이 상존했다는 것을 유년기 회고 과정에서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춘기에 TV에서 일종의 주말 특선 만화로 시청한 일본의 장편 만화 장화시는 고양이인데요. 이게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이 작품에도 폭 빠져들어서 남주인공 소년이 사랑하는 공주에게 실제로 연모의 감정을 느꼈더랬습니다. 이런 감정은 단순한 성욕의 분출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것과는 다른 감정으로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는 마치 요정과 같은 여성에게 끌리는 남성의 심리작용에 대해서 깊숙한 분석이 제공되고 있죠. 성숙한 글래머 여성은 성욕의 대상이었으나 청순한 가녀린 소녀는 사랑을 나누고픈 상대였다. 나의 여성과는 이렇듯 양분화되기 시작했다. 수허는 말한다. 양극 간의 간격이 벌어질수록 사이코라고. 여기서 수허는 심리 전문가로 이 제체 속의 화자인 주인공의 심리를 곧잘 분석해주는 인물이고요. 저는 10대에 순정 만화, 이른바 섹시 만화 양쪽을 다 두리번거리면서 혼란스러운 여성관 또는 사랑관 속으로 빠져들어 헤맸던 것 같습니다. 그거 정리해서 사람이 되느라 반세기 가까이 흘러버렸네요.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요. 이만큼 성숙하는데도 참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더욱 내밀한 이야기는 제 책을 읽어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